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시험, 그리고 건조 방법,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개전기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압기의 시험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변압기 등가위를 그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압기 등가위로 를 그리기 위한 시험이 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로는 저항을 알아야 되겠죠. 저항 측정.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무브화 시험, 다른 말로 개방 시험이다 라고 하죠. 무브화 시험. 다른 말로 뭐 개방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단락 시험이 있겠습니다. 단락 시험. 그러면 저항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저항 측정 뭐가 있나요? 휘스톤 브릿지. 휘스톤 브릿지. 또는 뭐 켈빈 더블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류를 공급하고 그럼 전류를 공급하면 변압기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죠. 네, 전압 강화. 그럼 이 전압 강화와 전류를 가지고 뭐 임피던스 G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류분의 뭐 전압 하면 얘는 뭐 R 플러스 J 뭐 X 이러한 형태로 나왔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를 공급해서 전압 강화를 이용한 저항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브화 시험은 뭔가요? 2차 측을 개방하고 1차 측에 정격 전압이 되었을 때, 그죠? 전압계가 지시하는 것, 전류계가 지시하는 것, 그리고 전력계가 지시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철손이라든가 여자 전류라든가 또는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면 2차 측, 여기서 말하는 2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고압 측입니다. 2차 측을 뭐하고? 개방하고 1차 측에 정격 전압을 뭐 했을 때? 가했을 때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을 갖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철손과 여자 전류와 그리고 여자 어드미턴스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압기 등가위를 그릴 수 있다. 세 번째는 단락 시험입니다. 단락 시험은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를 통해서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 즉 동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적어보게 되면 2차 측, 여기서 말하는 2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 측입니다. 저압 측을 뭐하고? 단락하고 1차 측에 뭐를? 바로 전격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격 전류를 흘려줘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를 알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와트. 이 임피던스 와트를 다른 말로 우리는 동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 저항 측정,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을 통해서 변압기 등가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성 시험이라는 거 있습니다. 극성. 여러분들 변압기에서 극성이 뭐가 있나요? 바로 뭐 감극성이냐, 얘가 가극성이냐, 이걸 우리를 극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변압기가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직류 전압계를 이용하는 방법, 뭐 방법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뭐 자세한 것은
전공서적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류 전압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표준 변압기를 갖고 직렬, 병렬 연결해서 전압을 측정해서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표준 변압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도 상승 시험. 이 온도 상승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압기를 전격으로 운전을 하면 이 손실에 의해서 변압기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상승된 온도가 어떤 규정 조건 하에 있는지를 시험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온도 상승 시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변압기의 온도를 올리는 그 주요 원인은 뭡니까? 바로 손실이죠. 철손과 동손이 변압기의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 변압기 상승 온도 시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반환부하법이라는 게 있고요. 반환부하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부하법. 세 번째 등가부하법이라는 게 있어요. 등가부하법.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환부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설명을 해보면 이 반환부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인 이 철손과 동손만을 변압기에 공급해서 그 온도 시험을 하는 게 반환부하법입니다. 이 실부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실제 부하를 걸고 시험하는 거예요. 실제 변압기 전격으로 운전할 수 있게끔 실제 부하를 달고 시험을 한다. 그럼 당연히 가장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겠죠. 근데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소용량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이 대용량이고 전압이 높은 것을 우리가 실제 부하를 걸고 시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부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부하를 걸어놓고 시험을 하는 건데 가장 정확하지만 대용량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실부하법이다. 즉 소용량에서만 사용한다. 반환부하법은 철손과 동손만을 공급해서 시험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자, 등가부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변압기에 권선이 있고요. 유입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절연유가 있죠. 그래서 이 등가부하법을 설명을 해보면 이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을 시켜요. 그럼 단락을 시켜놓고 얘네들이 전격에서 철손과 동손만큼의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절연유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한쪽을 단락을 시켜놓고 철손과 동손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면 얘는 절연유의 온도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 절연유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그때 이 변압기의 전격 전류를 흘려서 권선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등가부하법이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반환부하법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때 철손과 동손만 넣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 실부하법은 실제 부하를 걸어놓고 시험하는 방법으로 대용량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소용량에서 한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등가부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측을 단락시켜놓고 철손과 동손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줘서 절연유의 온도를 상승시켜놓고 그때 권선에 전격 전류를 흘려 이때 권선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이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 간의 전압을 가해서 절연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변압기에서는 이 충전부와 대지 간의 또는 이 충전부와 충전부 사이의 절연 내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압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유도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충격 전압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형 주파수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충전부와 대지 간 또는 충전부 사이 간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을 알아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 시험은 상용 주파수의 전압을 가지고 한다. 그때의 절연 저항과 절연 내력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시험 시간은 1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연파 고주파 전압을 가했을 때의 어떤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연파 고주파수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절연 내력 및 절연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도전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가 2배 이하일 때에는 시험 시간이 1시간이 되겠고요. 얘가 2배가 넘으면 2배 초과시 주파수가 2배 초과시 이건 공식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120 곱하기 시험 주파수 곱하기 상용 주파수가 됩니다. 그때 최소는 15초예요. 15초. 이거 계산에 의해서 시험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값이 15초 이하면 최소 시간은 15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격 전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낙뢰로부터 얘가 절연이 얼마가 되느냐, 즉 낙뢰에 대한 시험 전압을 만들어서 충격파 전압을 만들어서 이 낙뢰에 대한 어떤 절연 내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충격 전압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는 건조법입니다. 이 변압기를 만들면 건조를 시켜야 되겠죠. 건조법에는 열풍법이라는 게 있고요. 열풍법. 뭐예요?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한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락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한쪽을 단락시켜 놓고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서 철선과 동선에 해당하는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에 의해서 건조하는 것이 단락법이 됩니다. 세 번째, 진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공법은 변압기를 어떤 탱크 안에 넣어놓고 따뜻한 또는 뜨거운 증기, 가스관이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가열하여 건조하는 방법으로 그때 탱크 내를 진공 상태에서 한다. 이 진공법이 가장 빠른 건조법이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보호개전기를 보겠습니다. 6번째는 보호개전기. 이 보호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이 보호개전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차동개전기입니다. 차동개전기. 이 차동개전기를 보게 되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자, 1차 측에
여러분들 만약에 변압기가 정상적일 때 여기는 10A가 흐르고 여기는 100A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정상적일 때. 여기는 10A, 여기는 100A.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CT를 사용해서 여기는 10대 5의 변류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는 5A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100대 5의 변류기를 사용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얘 1차 측 전류와 2차 측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변압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여기도 5A, 여기도 5A. 전류의 차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즉 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여기가 80A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여기는 10A가 흐르는데 여기는 80A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A의 전류가 흐르겠어요? 4A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는 5A이고 여기는 4A니까 1A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즉, 이 변압기의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되는 것이 바로 차동 계전기입니다. 차동 계전기. 자, 두 번째로는 이 차동 계전기의 한 종류인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 자, 이 비율 차동 계전기는 동일하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Y결선이고요. 여기는 델타 결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Y결선이고 여기는 델타 결선. 그러면 Y 델타 결선의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1차와 2차 간에 뭐가 있어요? 30도의 위상차가 있다 이거예요. 위상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 차동 계전기와 같이 동일하다면 여기에 CT, 여기에 CT를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얘가 정상적일 때에도 얘가 30도의 위상차에 의해서 여기에는 무조건 차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차전류가 어떻게? 무조건 흐르게 된다 이거예요. 왜? 30도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 1차 측과 2차 측의 차전류가 어떠한 비율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 즉 비율 차동 계전기는 그냥 차동 계전기의 한 종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율 차동 계전기는 1차 측 전류와 2차 측 전류 간의 차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변압기가 여기가 Y결선, 여기가 델타 결선이 되어 있을 때 비율 차동 계전기의 CT는 여기는 요거의 반대대로 여기는 델타 결선을 하셔야 되고요. 델타 측은 Y 결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부흐홀츠 계전기입니다. 세 번째, 부흐홀츠 계전기. 이 부흐홀츠 계전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만약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여기에 번선과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는 절연유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절연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내에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 되겠죠. 온도가 상승이 되면 내부의 온도가 상승이 되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압력이 천천히 서서히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내부에 있던 이 가스가 서서히 천천히 나가겠죠. 그죠? 천천히. 이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여기는 가스도 급격히 많은 양이 나가게 되면서
이 부후울질 계전기를 동작시켜서 어떠한 사고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 변압기를 어떤 압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가 바로 부후울질 계전기다. 기계적인 보호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스 검출 계전기입니다. 가스에 의해서 동작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권선의 온도 측정. 변압기 권선 온도 측정. 이건 뭐냐면 변압기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권선의 온도도 증가하겠죠. 그럼 권선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권선이 소손됩니다. 즉 온도로부터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전기는 바로 열동 계전기입니다. 열동 계전기에 의해서 변압기 권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의 종류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